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견제도 심해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그만큼 독주 체제가 심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장가 기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견제에 굉장히 뭐 집중 견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도 오늘 거기에도 반응을 했어요. 조금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이 대구 경북 방문 일정 중에 홍준표 시장과 면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네. 홍준표 시장 측에서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었죠. 자, 이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또 홍준표 시장을 이미 만난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이 그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은 좀 불발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신 거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면 홍준표 시장이 오늘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5일, 그러니까 어제 한 전 위원장이 오겠다는 거 내가 거절했고 또 내일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네. 그게 무슨 대표냐? 그 친구는 임명직 할 때야 대통령과 그래서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에 대한 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당이 어떤 당인데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어린애가 설치는 것이 맞냐라고도 반문을 했습니다. 또 SNS에도 글을 또 올렸는데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셀카 사진을 찍어준 데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이라고 했고요. 이 총선 패배 주범에게 의원들이 줄 서는 행태가 참 가관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자,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이 당 원로가 이 나머지 세 후보들은 다 만났는데 또 만날 예정이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만, 한동훈 후보만 안 만나겠다. 그리고 굉장히 보면은 무시하는 듯한, 미워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읽혀지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홍 시장이 왜 이렇게 한 전 시장을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일단 뭐 초지일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어떤 국민의힘,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새누리당이랄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자기는 이제 지켜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느새 뭐 굉장히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음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는 잠재적 주자 이런 것에 못마땅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지금 정치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본인이 항상 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죠? 국민의힘에 뭐 30년 동안 자기는 보수를 지켜왔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합니까? 예. 왜냐면 아까 셀카 얘기하잖아요. 셀카는 잘생긴 사람만 찍는 거예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못생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건 참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에 보면 굉장히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린애 이런 얘기 했을 거 보면 뭔가 좀 마음이 굉장히 틀어져 있다. 뭐 저 마치 좀 뭐 어르신이 약간 저는 뭐 이런 말씀은 어찌 모르겠지만 좀 곤조를 부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과도합니다. 만약에 쓴소리를 하려면 만나줘야죠. 네. 그래서 당신 이런 마음에 안 들어 고쳐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디스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막말 써가면서 디스하는데 저런 형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이랄지 뭐 그런 거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뭐 약간 말씀하시기로는 꼰대 같은 이미지가 홍준표 시장에서 네.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기존 당원들 뭐 굳건한 보수, 예전부터 있던 기존 굳건한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진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뭐 그런 발언들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회가 없을까 봐. 본인에게요. 네.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대로 쭉 뜨잖아요. 그럼 떠오르는 태양이고요. 본인은 이미 떠올랐다가 지는 태양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떠오르고 싶은 태양인데 다음 대선에서 홍 시장도 나올 건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 기회가 아예 없죠.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하다. 이렇게 뿐이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 홍 시장이 계속되는 정치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게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정통 보수층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아마 반응을 좀 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어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걸 받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럼 윤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보수층의 일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1차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당심이랄지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자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가 사실 마침 오늘 나왔습니다. 장관 기자, 한번 이 여론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전체 응답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32.2%로 선두를 달렸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11.1%, 나경원 의원이 10.4%,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수원 이렇게 나와서 1강, 2중, 1약 정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자, 많은 분이 사실 전망한 대로였고 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구도가 끝까지 갈지 한번 깨질지 균열이 나올지 어떤 지점이 있을지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한동훈 후보죠.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벌어졌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모르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네,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거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거는 이제 전체고 이거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기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상당수가 반수 이상은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자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보여줬던 지지도 역시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지지였다. 당과 당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원들의 전략적 지지가 모인 것이다. 이게 저는 맞는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계속 해왔고 예. 근데 전략적 지지라는 건 그냥 호불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전략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세로는 뭐 지난주에도 저는 뭐 어디야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여전히 저는 그 관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깨질까요? 그대로 갈까요? 저는 김상일 평론가의 어떤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서 이건 이제 거의 고착화돼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일 지지도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최상병 특검이랄지,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관계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지지에서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지 않고 네. 원희룡이나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어떤 이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제가 볼 때는 숫자로 이것이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 고차가 될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뭐 엄청 높지만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향후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고착화되지 이게 뭐 어떤 변수가 있을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캠프 조직도도 오늘 일부 보도로 오늘 알려졌는데 이 얘기도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주진우, 송석준 의원인데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있고 대표적인 친윤 핵심 인사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뭐 소위 표현하면 갈아탄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저도 좀 의외했어요. 예. 그러니까 친윤 중에 이제 최측근은 주진우고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 많이 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법률 비서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직보고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통을 잘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총선 때도 뭐 친윤이기 때문에 뭐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결국 이제 해운대 갑에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됐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주진우 의원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같이 검찰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도 친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친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예. 설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립적인 걸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뭐 우리가 뭐 정치인 비판할 때 갈아타기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또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다라는 정치의 소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어떻게 측면에서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 간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요 그 갈아타기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은 공적인 선택을 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과거에 모셨던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갈아탔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청래 의원 보좌관도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정청래 의원 굉장히 많이 비판하잖아요. 좀 이따 또 그럼 비판하실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갈아탄 겁니까? 그럼 뭐죠 도대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공인은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평론을 할 때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를 많이 비판을 하지만 제가 그 비판을 들으면서도 괴로워도 계속하는 이유는 평론이라는 게 공적인 임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적인 데 가서는 그쪽이 잘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주고 그쪽을 위한 이야기도 해주고 해요. 네. 사적으로는. 근데 평론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공중파라는 이 그 공공 자산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분이 선택하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한때 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봉건 시대의 주종 관계처럼 계속 가야 되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갈아탔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정책 봅니다.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